경비지도사 경호학 강의를 하게 될 이재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이 경호학 과목은 일반 경비지도사 이제 2차 선택 과목입니다. 2차 선택 과목에는 소방학, 범죄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호학이 있죠. 대다수의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경호학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호학 과목이 굉장히 방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 경호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또는 학원 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경비여사 과정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 경호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OT니까요. 이 경호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수험생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경호학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경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정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호학 오리엔테이션인데요. 경호학을 이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경호학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는 말이죠. 이 경호학과 관련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돼요.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경호학 관련한 법률 중에서도 특히 개정되는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그 앱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데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특히 이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확인하라는 의미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비여사 시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매년 11월 중순경에 전국적으로 시험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중순 이전에 개정된 경호학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이것을 이제 약칭으로 뭐라고 하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이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 법이다라고 정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시행령이 있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이제 시행령 부분도 약칭으로 전직 대통령법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법. 법으로 불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대통령령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어떤 법률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있어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한 테러방지법이 있죠. 약칭을 하면은 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약칭하면 그냥 테러방지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호학을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법률의 내용이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호학과 관련한 이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수험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반복하면서 뭐 때로 어떤 부분은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실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출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 실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사전 예방 경우는 선발 경우에 대한 부분이죠. 선발 경우. 그 다음에 근접 경호라고 하죠. 경호 대상자의 최근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근접 경호. 이것을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행 경호라고 하죠. 수행 경호. 그 다음에 자,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행사장 경호라고도 해요. 행사장 경호. 그 다음에 숙소 경호. 그리고 연도 경호도 있죠.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발 경호와 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경호의 정보 활동, 또 경호의 보안 활동, 그리고 안전대책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안전대책 작용. 그래서 이 안전대책 작용을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죠? 안전대책 작용과 관련한 부분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안전검칙이라고 하죠. 안전검칙. 그래서 20회에서도 경비에서 이제 경호학 과목에서도 시험이 출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묻는 내용이 20회에서 출제도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우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우발 상황. 그리고 경호 의전과 관련한 내용. 이 경호 의전 중에서도 시험에 거의 이제 출제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제 국기개항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에 대한 개항법.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죠? 탑승 예절에 대한, 탑승 예절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죠. 이런 분들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응급처치법도 있어요. 응급처치와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자, 이론에만 너무 치중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 대상자의 가장 최근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호원이 해야 될 그런 그 실무 내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론에만 너무 치우치시는 것보다는 실무와 관련한 내용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낭패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교재 이제 이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원별로 이제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부록편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경화 관련에 대한 법령에 대한 최신 자료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근 3개년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기출문제가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 내가 나름대로는 경화학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자, 실제로 이제 각 단원별로 출제 기준에 맞춰서 출제위원들이 이제 출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여부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것도 최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붙여보니까 18회 또는 19회 그리고 20회 이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예상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상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전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경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경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경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때 경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는 공경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하나는 사경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경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사경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때 공경호와 관련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뭐 경호 업무라고 하는 부분, 경호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경호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공경호와 관련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관련의 법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경호학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은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이제 이 공경호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의를 내리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한다. 자, 위해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위해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를 하고 특정 지역이라고 했어요.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을 경계, 또 순찰, 그리고 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공경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에 되어 있다?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근거를 두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경호에 대한 정의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경호 대상자라고 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경호 대상자, 경호원, 그 다음에 위의 기도자 이런 내용들도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그 위해를 방지하고 또 특정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지역이 아니죠. 특정 지역을 경계하고 순찰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우리는 경호를 한다. 이렇게 좀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호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자, 대통령 경호처죠. 경찰, 군,
그다음에 법무, 뭐 국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바로 뭐죠? 우리가 공경호라고 한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경호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사경호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업법 이제 공부를 하실 테죠. 그러면 경비업법 이제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경호와 관련한 부분에 법의 근원을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제2조 이 정의를 잘 보시게 되면 5가지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5가지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경호는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서 어떤 법원의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생명 또 신체에 대해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자, 위해 발생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라고 규정하죠. 신변 보호 업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호라고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한다는 측면이죠. 궁극적으로 신변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호는 대통령의 경호란 법률에서 그 경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법의 근원을 두고 있고 근거를 두고 있고, 사경호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 경비업법 제2조 정의 부분에서 바로 신변보호라고 하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공경호가 무엇이고 사경호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은 바로 이 공경호와 사경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공경비라고도 하고 또 이 사경비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민간경비 이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점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공경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사경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체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공경비인 경우는 국가예요. 국가가 주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경비는 민간경비라고도 하죠. 이것은 법인체에만 준하는 부분이죠. 법인체.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법 이렇게 되어 있죠. 경비업은. 자, 대상은 말이죠. 이 공경비인 경우에는 대상은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정할 수가 없죠. 공경비인 경우는. 하지만 사경비인 경우는 어떻죠? 특정 의뢰인입니다. 특정 의뢰인.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 특정 의뢰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경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할까요? 경비에 대한 부담. 경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죠. 공경비인 경우는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사경비인 경우는 의뢰인이죠. 그 어떤 의뢰인이 본인이 부담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호이익에 대한 부분도 보호이익은 이제 국민이 해당이 되겠죠. 보호이익은 일반 국민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경비인 경우는 의뢰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권에 대한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은 공경비에만 해당이 되겠죠. 자, 강제권의 행사 여부는 보유를 해요. 하지만 사경비인 경우는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제권 함부로 잘못 사용하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자, 공경비와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사경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대상,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보호이익은 누가 있는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더 부연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경비와 사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대립이 돼야 될까요?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상호 보완하는 이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이 경어의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경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죠. 경어의 중요성. 자, 이 경어의 중요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천안함의 이제 북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주지에서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점차 이제 범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되고 있고 흉포화되고 있고 지능화되고 있고 내가 미처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범죄도 어떻게 되죠? 점차로 진화 발전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범죄 수법도 점차 계속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호라고 하는 부분은 뭐죠? 내가 경호원의 신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호 대상자의 어떤 위해나 위험의 어떤 증가가 발생이 되는 그런 빈도를 어떻게 될까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해하고 있는데요? 위에 기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되죠? 경호 대상자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보호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경호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호원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국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협력이라든지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과돼서 경호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경호원과 이제 근무 자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호원은 어떠한 근무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경호원은 말이죠. 본인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누구를 먼저 이제 염두를 해두고 계속 해야 될까요? 업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경호 대상자입니다. 경호 대상자를 먼저 그분의 어떤 신체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경호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호원은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법령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여기서 이제 용어가 하나 이제 등장하죠.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하나 등장이 돼요. 소속 공무원. 자, 그러면 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경호처 직원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대통령 경호처 직원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당이 되죠. 경호처에 파견된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라면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직원과 누구죠? 파견돼서 근무한 자, 파견 근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속 공무원이다.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경호처의 직원하고요.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 파견해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죠. 파견된 경찰도 있고 또 군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소속 공무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경호처에 파견이 된 경찰이나 군인도 우리는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소속 공무원이다.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조금 좀 낯설죠. 소속 공무 도대체 뭐야?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번 들으세요. 듣고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용어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다가 낯설죠. 굉장히. 그러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속 공무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법에서는 말이죠. 경비업법에서는 제2조제 정의에서 여기서는 이제 신변보호 업무라고 정의하는데요. 신변보호라고 하죠. 신변보호. 신변보호는 이제 경비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신변보호, 뭐 보디가드다, 아니면 경호원이다 이런 의미도 얘기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경비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신변보호 업무라니까요. 이거는 신변보호 업무라는 경비원이다. 일반 경비원으로 보고 있죠. 신분은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또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보호를 하는 신변보호 업무라는 자.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정의에서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이게 보시는 바처럼 경호처 직원과 파견이 돼서 근무하는 경찰과 군인을 우리가 이제 소속 공무원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서는 이제 신변보호 업무라는 경비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요?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 발생을 방지하면서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어떤 차이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호와 관련한 부분, 사경호, 민간 부분이죠. 사경호와 관련한 부분,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호학의 이제 대상과 관련한 부분도 요즘 이제 뭐 출제 비중이 좀 낮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호학의 이제 대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금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학은 어느 일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호학에도 보면은 경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호 의식. 그 다음에 경호 제도도 있죠. 경호 제도. 그리고 경호 관계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관계.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경호학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경호 의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호 의식. 자, 이 경호 의식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경호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어떤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적 감정. 그리고 경호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죠. 경호와 관련한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경호에 대한 학설도 있습니다. 이 학설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이죠. 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논리가 분명합니다. 체계적이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의식을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죠. 경호 의식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경호 경험의 가치관. 경호와 관련한 어떤 가치관을 정립한다. 이런 내용이 경호 의식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호 의식에는 어떤 경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식
경호와 관련한 체계적인 어떤 학설들, 경호 의식에 대한 분석, 또 경호 가치관에 대한 정립, 이런 내용들이 바로 경호 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경호 제도와 관련한 부분이죠. 자, 이 경호 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러면 경호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돼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바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국군의 통수 관자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원. 법원이라 하면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호기강 및 제도. 이런 내용이 바로 뭐죠? 경호제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경호제도. 자, 제도라 하면 이렇게 대통령,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와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근원, 그리고 경호기관의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관계가 있죠. 세 번째로는 경호관계가 있어요. 자, 이 경호관계라 하면 경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경호규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의식, 경호제도. 그 다음에 경호원을 뭐 양성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호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분들이 좀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호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지엽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호의 어떤 개념, 분류와 이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경호제도의 역사가 얼마나 거대해 있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경호 조직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신변보호라든지 시설 경비에 있어서의 경호 작용 또는 경호 무기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장비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죠. 또 경호의 환경, 일반적인 어떤 환경도 있지만 어떤 특수적인 그런 환경들도 있죠. 특히 이제 암살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호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본 내용은 경호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또 경호에 대한 정의 또는 개념, 어떤 이런 경호학의 어떤 그런 대상, 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